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전라북도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 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6회 정례회 도정 및 교육, 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실시됩니다. 도정 및 교육, 학예 행정에 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전라북도의 회의규칙 제7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먼저 진행한 후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에 하셔야 하므로 규정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발언 때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정면에 있는 타이머 시간을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장학수 의원님, 김현근 의원님, 최훈열 의원님 세 분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장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송하진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광수 부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제1성부가 지역구이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장학수 의원입니다. 도지사의 법적 지위는 전라북도 행정의 대표이며 지사의 권한으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권한, 주민투표 동의 권한, 규칙 제정 권한, 직원 임용 및 감독 권한, 행정 감독 권한, 제6 및 제소 권한, 소속 행정기관 설치 권한 등이 있으며, 전라북도 의회 법적 지위로는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행정감사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권한으로는 의결권한, 행정감시권한, 출석 요구 및 서류 제출 요구권한, 승인 및 동의권한, 의회 기구 구성권한, 조례 제정권한, 의회의 자율적 운영 권한 등의 기능으로서 도의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전라북도 행정을 이끌어가는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공무원들이 그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있겠고, 전라북도 의회 의원들은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공직자들의 업무와 상반된 입장으로 견제와 대립 속에서 창조적이며 발전적인 긴장 관계 속에 전라북도의 발전을 이끌어내는데 그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무원은 저에게 주어진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그리고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큰 발전을 위해서 도정기능을 통해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방지하고 그리고 행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어 앞서가는 전라북도 행정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문제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하오니 지사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7가지 사항에 대해서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단상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지사님, 예. 도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전에는 전주시만 책임지시다가 이제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데 지휘에 있으셔서 많이 바쁘시라 사례가 되고 또한 업무도 과중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 답변을 포함해서 이제 4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 총 7가지 의제 질문이기에 한 가지 의제 답변 포함해서 5분 정도의 시간이 이제 할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변을 서술형으로 답변하시기보다는 좀 단답형으로 네. 간단 명료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의 노후 및 불량 등급 저수지 안전관리 관련 촉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에는 총 2248개소의 저수지가 있고 안전도 등급은 A등급이 101개소, B등급이 563개소, C등급이 1316개소, 위험한 상태의 D등급은 268개소가 있다고 자료 요구를 통해서 서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 평소 전라북도 차원이 관리 실태 현황이 부재해서 본 의원의 자료 요구에 14개 시군이 급조해서 제출한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 축조 연도를 보자면 대다수의 그 저수지가 오래된 것을 알 수 있기에 그 20년 단위 축전연도 단위별로 몇 개소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후 변화에 따른 폭우와 집중호우로 인해서 노후 및 불량 등급 저수지의 안전관리 계획 및 또한 그 지도강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20년 단위로 축조 연도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 이전에 축조된 저수지가 68%로 1543개소, 51년도부터 70년까지가 23%, 518개소, 71년에서 90년까지가 125개소, 6%, 그리고 91년 이후가 62개소인데 2011년 이후가 그중에 7개소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급조한 자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변명 말씀을 좀 드리자면, 원래 저수지 관리는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관리 규정에 따라서 분기별로 1회씩 정기 점검을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3, 4분기도 농식품부 계획에 따라서 농어촌공사와 시군 합동으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일제 전수 조사를 실시했었던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우라든가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저수지 안전관리를 위해서 먼저 시군, 또 농어촌 공사, 또 유관 기관, 또 복구 동원 업체 이렇게 연락 체계를
정비에서 담당 직원들이 정위치에 근무하도록 하고 특히 저수지 뚝이 혹시 변형이 왔는지 누수 여부는 있는 건지 이런 또 재해 취약 저수지에 대해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수방 자재를 비치하는 것 등을 확인합니다. 또 강운행에 따라서 저수량을 사전에 방류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시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아마 관심을 가지신 분야는 노후되고 오래돼서 불량 저수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가장 많으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D등급이 268개소입니다. 그 중에 관리 대상으로 보면 농어촌 관리 대상이 19개소, 시군 관리가 249개소입니다. 대체로 시군 관리 분야들이 규모가 작고 조금 더 관리를 필요로 하는 저수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68개소를 넣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정비한다면 참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일부에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현재 24개소를 위험도 순에 따라서 86억 원을 투자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44개소에 대해서 약 89억 원을 투자해서 개보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할 계획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관리 대상 자체도 앞으로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과 협의를 해서 농어촌 공사 구역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노후 저수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산 투자와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농어촌 공사 구역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고 또한 본 의원이 그 가져간 자료라고 얘기한 부분에도 나름대로 본 의원이 이제 그 저수지 실태 조사에 대한 자료 요구를 8월 29일 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기일을 많이 달라고 해서 일반 요구 기한인 5일이나 7일을 넘어서서 8월 29일 날 자료 요청하는데 10월 5일까지 충분하게 넉넉한 기일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건네받은 일자가 12월 17일 날 받았습니다. 여러 번 재촉 끝에 이제 10월 17일 날 최종 집계한 저수지 실태 조사를 받긴 받았지만 우리가 이 자료를 요구하고 전수조사를 요청한 부분은 어차피 14개 시군에 대한 저수지 관리가 좀 철저히 이행이 되어서 혹시 재난재해에 사전 대비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유도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연간 지속적인 관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파악을 하고 있고 아마 자료도 9월달 3, 4분기가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관리에 안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분기별로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었다면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기일이 늦어질 일이 없을 것이고 결론은 우리가 이제 농업 생산 기반 관리 규정에 의해서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었지만 우리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만일 평상시 관리가 잘 되었다면 신속하게 아마 자료가 전달되었으리라고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지사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가지고 노후 저수지나 불량 저수지들이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FTP의 최소화를 위한 농축
농축산수산업 지원팀의 재정 촉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무역 장벽 철폐로 인해서 국가 간 FTA 체결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동차나 반도체, 전자제품을 비롯한 일부 산업이 수혜를 받는 반면에 농축산업 분야는 대표적인 피해 산업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형적인 농도이고 한중 FTA가 체결되면 전국 연평균 피해액이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라북도 연평균 피해액도 2,900원, 2,974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사께서는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요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을 위한 조례나 또 내지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농민들을 위해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내지는 전라북도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한다면 수용할 의향이 있으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니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후보자 시절에도 기초농산물 정부 수매제를 주장을 했었고 그 이후에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부분도 심정적으로는 100% 동의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시행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보기 때문에 무작정 우리 입장에서 지금 한다는 것보다 재원이 엄청나게 수반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이 함께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치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과 얘기도 나눠봤고 또 실무진들과 논의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제도가 도입이 되도록 일단은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보겠다. 그리고 의회, 우리 농업인 단체들, 전문가 이런 분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용역 같은 것들도 한번 시행을 해서 실행이 우리 도 차원에서 실행이 가능한 방안, 또 중앙정부는 어떤 형태로 지방을 향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화를 이룬 다음에 가능하다면 그런 안들이 마련되면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농산물이나 또 농어촌 지역의 수급 안정에 관련한 법률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와 제42조나 그리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에게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항이나 또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이나 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을 보면 FTA 체결을 위한 피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또한 지방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떠넘기게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도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이제 농업 부분에 대해서 홀대한 것은 이미 다 드러난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지만 현재 전라북도의 주요 생산 기반 시설이 농정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을 홀대시할 수는 없는 그런 도지사님 입장에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이 농업인에 관련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또한 예산 수반까지 계획을 해서 농업기금이나 농업자조금 등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본부장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도정의 농업을 우선 제1 키워드로 삼기 때문에 의원님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해서 노력을 해나가겠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적극적인 차세로 농업인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소리 조정을 하루속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내구 연안이 지난 우화정 개축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연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내장산 국립공원에 전라북도 소유 재산인 우화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1965년 신축된 이 우화정이 그 정자의 수명을 다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건축 양식이 그 외색이 짙다 보니 그 많은 관광객들이 그 일제 침략의 잔재물로 존재되어 있는 걸로 인식을 하여서 많은 관광객들과 또한 전국 시민들이 그 개축에 대한 민원 요구가 지속적으로 좀 발생되었었습니다. 이에 민선 6기의 5대 핵심 과제와 10대 실천 전략에 명시된 한국 속의 한국을 지향하고 토탈 관광 기반을 구축하려는 도정 전략 차원에서 건축물 수명이 다한 해당 콘크리트 정자를 철거를 좀 하고 아름다운 전통 그 한옥 정자로 개축해서 내장산의 단풍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한국 건축 문화를 좀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지사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국립공원의 우화정은 그 유명한 내장산 내에서도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도 수차례 다녀왔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내구연안이 많이 지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 어떤 잔재물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인 정자 형태로 지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아마 의견 수렴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용 수요자나 전국 시민들, 우리 도민들 전체적인 의견과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하는 게 좋다든지 개축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뭐 이런 결론이 나오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선 그 관할 구역이 국립공원 관리공단인데 어찌된 영무인이 그 지역이 지금 도유지로 남아있는 그런 형국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관리구역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공단하고 또 행정관청인 우리 정읍시하고 우리 도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래서 국고 보조도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받고 또 특별교육세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우리 도 차원에서 또 지원을 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어떤 형태 그다음에 어떤 재원 조달 이 부분을 가능하면 빨리 해서 새로운 우화정으로 변모해서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마 이번에는 되고 나면은 국립공원 관리공단 쪽으로 관리 권한을 넘기는 것이 더 효율적인 관리가 아닐까 우선은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함께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질문의 요지가 이제 관리 체계에는 이제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제 현재 우화정 개축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한 그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이제 요구하다 보니까 추후 관리 체계까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현재 지금 우화정 건물이 내구 연안도 현재 50년이 이제 경과되었고 또한 저는 콘크리트 구조물보다는 옆에 이제 제가 포토샵으로 처리해본 저는 전통 한옥이 상당히 많은 호응을 이제 불러내리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이제 지사께서 주창하시는 토탈 관광 개념에서 또한
지사님의 뜻과 일부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소극적인 좀 답변보다는 검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일단은 아직은 전라북도 재산이기 때문에 예. 자 이제 와서 전라시나 내지는 국립공원 내장산 관리사무소 측의 이제 관리 문제를 이제 핑계해서 개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이끈다는 것은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도 20년, 30년간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왔듯이 또 그런 생각이 지속되고 이어진다면 앞으로도 20년, 30년 기간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또한 실행 가능한 그런 체계적인 좀 계획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뭐 신중을 기원을 하고 개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뭐 검토가 된다면 당연히 신축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송하재 지사님은 우리 한국 문화를 사랑하시고 예. 또한 대단한 자긍심으로 현재 도정 업무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 속의 한국을 주창하고 계시고 저 또한 그런 면에서 우리 지사님 상당히 제가 존경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가 찬란한 우리 한류 문화가 그런 외국인 관광객에게 좀 자랑스럽게 보여질 수 있도록 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관련해서 전라북도의 조정 역할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현재 지금 남은 시간이 16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간략하고 간단 명료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세계적으로 그 찬란한 역사적 자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의 성지로 남아있고 이러한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려는 노력을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는 국가 기념일 제정과 관련해서 별다른 역할과 노력이 없었습니다. 기념일 제정에 전라북도가 수소 방광으로 일관하면서 정읍시와 고창군의 갈등이 매우 심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언론에서는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전라북도 명예가 훼손되는 방송이 몇 차례씩 중앙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이렇다 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라도 지사께서는 동학농민혁명의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와 관련한 전라북도의 향후 대응 계획과 로드맵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장학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이 부분 공감합니다. 엄청난 세월이 흐른 지금도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간에 여러 가지 노력도 나름대로는 있었겠지만 결론을 못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동학농민혁명단체 협의회라는 단체의 주관으로 학술대회를 한 5회 정도를 2008년까지 한 바가 있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설립된 이후에도 3차에 걸쳐서 토론회가 개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도에서도 2013년도부터 3회 정도 재단이나 정읍시 구창군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 흔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가 2주가 120주년 해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나름대로 우리 재단에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는 물론이고 재단과 정읍시 구창군 또 동학 관련 단체 등에서 조만간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간담회만으로서는 결론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술회의를 지속적으로 벌여서 그 학술회의를 통해서 동학농민혁명이 갖는 여러 가지 가치나 역사적 의미 등을 부각을 시켜서 결국은 결론에
도출하는 방법이 그래도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는 앞으로 학술 회의를 어떤 형태가 됐든 지속적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벌여 나가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어제 국회의장이 온 자리에서도 국가기념일 제정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국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오고 갔었고 또 그 자리에서 통합국민혁명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통합국민혁명의 정신을 제대로 그렇게내고 가치를 부각시키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을 비롯해서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 우리 도의회 전체적인 협의, 그 다음에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을 공청회는 공청회, 학술회는 학술회, 간담회는 간담회를 어떤 형태로 그려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서 별도로 논의하고 말씀드리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예. 이제 정읍과 포창군에 대한 갈등이 이제 지역 이기주의로 보이면서 전라북도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라북도 행정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 질문이 그 조직 개편 및 그 인력 확충에 따른 재정 부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으나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많이 연락이 갔는데 오늘따라 유달리 좀 답변이 좀 늦게 좀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좀 촉박하게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당부하는 말씀으로 질문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지사님께서 현재 민선 6기 도정을 지금 맡게 되면서 당찬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 조직을 확대 좀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당초 원래 안에는 그 68명의 인력을 확충하는 그런 안으로 우리 이제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우리 또 의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시어머니 역할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오랜 줄다리 끝에 우리 지사님께서 인력을 당초 계획보다 약 한 20명 정도로 감축해서 46명으로 줄였고 네. 또한 예산 또한 당초 38억 정도에서 29억 원 정도로 이렇게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일반 국민들도 사실 우리 이제 전라북도 운영이나 내지는 14개 시군에 대한 운영에 인건비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일선 행정에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 확대 개편에 대한 우려감을 나름대로 조직 확대 개편을 좀 축소시켜달라는 그런 줄다리기로 표출되었었는데 그런 시민들의 의향을, 국민들의 의향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좀 더 알찬 살림살이를 좀 이끌어 가시기를 좀 당부드리면서 조직 개편 및 인력 확충에 따른 재정 부담 최소화 방안 강구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예. 자, 여섯 번째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관리 실태 마련 촉구 및 대안 제시입니다. 먼저 그 2013년 본예산 기준 전라북도 14개 시군별로 자주재원 규모와 재정 자립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시간 관계상 배포해드린 PPT 자료 예. 12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의원님들도 자료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라북도와 14개 시군별 건축 공이산 동수와 총 연면적 그리고 건물 관리를 위한
근무 인원과 소요 인건비, 건축물 유지 관리를 위한 관리비, 시설 보수비, 운영비 등의 합산 금액이 얼마인지 시군별 2013년 결산 기준으로 좀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 가장 많은 지역과 좀 적은 지역을 차별화해서 조금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도와 시군 전체를 보면 건축 공유재산이 총 4,948동, 연면적이 344만 9천 평방미터입니다. 건물관리 근무 인원과 인건비는 총 2,547명이고 연간 604억 3,3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중에 건축물 유지관리비를 합산하면 총 839억 6,800만 원으로 조사가 됐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도의 공유재산은 이 중에 428동 35만 9천 평방미터, 총 인건비는 207명에 연간 67억 9,200만 원, 또 건축물 유지관리비를 포함하면 80억 8,800만 원으로 조사됐다는 말씀드리고, 제일로 가장 많이 지출한 것은 무주군입니다. 건축 공유재산이 총 133동에 연면적 28만 5천 평방미터, 건물 관리 근무인원과 인건비는 총 147명에 연간 24억 6,800만 원, 건축물 유지관리비를 합산하면 총 85억 6천만 원. 제일로 적게 지출한 곳은 순창군으로 총 248동에 연면적 14만 7천 평방미터, 건물 관리 인원과 인건비는 총 74명에 연간 13억 7천만 원,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합산하면 23억 2,100만 원으로 조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 답변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느끼신 바가 없었습니까? 연도가 13년도 기준으로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확하게까지는 다 아직 분석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14개 시군에 대한 공공건축물 운영관리 현황을 도정님을 통해서 주담하고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민선 시대에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고, 많은 지자체장들이 선심성 행정으로 많이 이렇게 행정을 이끌다 보니까 또 이미 민선 6기까지 오다 보니까 많은 시설물들이 업적으로 이렇게 남기려는 그런 지자체장들의 노력에 의해서 좀 방대한 건물들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알다시피 우리 각 14개 시군에 대한 자주 재원액들이 있죠. 일반 자주 재원액 대비해서 그 14개 각 시군의 공공건축물 공지산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 비용들이 자주 재원의 30%가 넘게 33%까지 육박하는 그런 지자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집의 살림살이를 본다 하더라도 소득 기준에서 소비를 바라게 하다 보면 그 살림살이는 피폐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서식에 의해서 통상적인 재정 자립도라든지 뭐 이런 그런 서식은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만, 그렇지만 근본적인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살림 사례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관심과 또 관찰이 필요한데, 돈 얘기 도표를 보시다시피 지금 무주군과 장수군은 33% 가까이 현재 공공재산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지금 상태에 지금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머지 6개 시군에서
15%가 넘는 비용이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비용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서 좀 규모가 큰 공공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책임자 심사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관리를 해서 그런 책임자 심사 때 좀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회계 업무에 대한 감사만 할 일이 아닌 전반적인 행정 업무에 대한 감사도 통해서 각 14개 시군이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지도 감독과 관리 감독이 필요한 차원에서 현재 대한제시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우리 지사님께서는 좀 본 도표를 좀 참고해서 앞으로 좀 지속적인 연도별에 한 번씩이라도 좀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매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주재원액 대비 건축물 공유지산 관리 비용이 과연 적정한가 이렇게까지 깊이 이렇게 파악하신 의원님께 솔직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공유재산들이 관리되는가 실체는 조사를 하지만 그게 과연 비율이 적정한지 이 부분까지는 크게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도 만들고 전수도 실시하고 해서 각 시군들이 원활하게 운영을 하도록 해서 선심성에 의한 건물들이 추가될 때는 아까 말씀 책임자 심사에서 배제한다는 조치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또 그런 그 자주재원 대비 건축물 유지관리 비율들이 참고가 되어서 14개 시군에 대한 그런 지도 감독을 해주신다면 상당한 좀 우리 내실이 있는 재정 건전성 관리에 많은 도움이 이제 되리라 사례가 됩니다. 지금 보면 지금 이번 도표도 2013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라북도 그 재정 현황과 그 안전성 지수에 대해서 가칭으로 이렇게 만들어 봐가지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우리가 사실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 수, 공무원 1인당 관리하는 국민 인원수, 또한 전체 예산액이나 그리고 또 각 지자체별 자산액, 그리고 그 지자체별 부채, 그리고 부채 비율이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정자립도나 또한 부채 비율,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비용이나 프로테이즈 이런 것까지 좀 포함을 시켜서 14개 시군에 대한 행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다 보면 좀 더 전라북도가 좀 내실이 있게 먼 안목을 가지고 좀 운영이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전라북도 청사의 그 비효율적 운영과 관리 시설 기반 촉구및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청사와 우리 청사는 1,699억 원의 비용으로 85,000평방미터의 건축 연면적을 신축해서 2005년 7월에 입주를 했고, 현재는 후반기 공무원을 제외한 1,860명의 직원이 연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하지만 건축 당시 비효율적인 공법 선정과 설계로 인해서 과다한 난방비가 발생하게 되었고,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건축비 정화기를 비롯한 냉난방기 등의 가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부담은 방공도와 전혀 어울리지 않은 카페트로 마감 처리를 해서 청사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에 묻어나는 먼지가 달림으로써 많은 직원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장학사원님, 시간이 추가되었으니까 짧게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간으로 1,022억 원이라는 거액 인건비가 지급되는 그런 1,864명의 고급 인력들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공직자들의 업무 효율성 저하가 고발되고
대한 제가 일괄 조금 대한 제시하고 우리 지사님께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도청사나 우회청사의 로비 위에 부분에 보면은 밀폐식 창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밀폐식 창호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공기의 환풍성이나 통풍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공기가 순환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더더욱이 현재 이 실내 공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이런 창을 좀 개폐식으로 한번 만들어서 통풍을 좀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대안을 드리고, 두 번째 우회청사의 로비의 중앙 부분에 돔 형식의 천창이 있는데요. 이 천창도 현재 밀폐식입니다. 이 밀폐식 옆면에 개폐식으로 창호를 작은 비용으로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연 환기를 위해서 좀 개폐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실내 내부의 카페트를 그걸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려다 보니 17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의 소요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일시적인 교체는 어렵겠지만 3개년이든 5개년이든 좀 연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이 카페트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청사의 걱정을 말씀드리고 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까 밀폐식으로 되어 있는 세차, 그리고 창호 모든 것들을 밀폐식으로 갖고 나가는 경우하고 카페도 식도에다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전기 전략을 위해서 심지어 태양광 신을 깔고 그래서 가능하면 건강하게 밝은 환경을 위해서 없는 문제를 올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그 도청사 부지가 지금 유휴 면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도청사의 주차장이나 또 유휴 면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소비하는 그 연간 전력이 800만 킬로와트 정도가 소비하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전력 비용을 좀 지속적인 생산을 통해서 절감하는 방법도 그 대안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앞서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7가지 분야에 대해서 고정 질문을 이제 하였는데, 그 효율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그 드린 힘과 노력에 비해서 실제로 얻은 효과의 증거를 나타내는 비율을 뜻합니다. 드린 힘과 노력에 비해 얻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경우에 우리는 이를 두고 효율의 극대화라고 하고, 또한 그 반대의 경우는 비효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공행정에서도 이런 중요한 가치입니다. 공공행정이 얼마나 효율성을 제고하냐에 따라서 돈 많은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정부의 체질 개선이나 그리고 방대한 조직의 분산 계획, 그리고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건축물과 사무 공간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제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일은 행정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정 질문이 이러한 공공행정의 효율적 가치를 가지고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또한 송하진 지사님과 김성환 본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 의원님, 송하진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송하진 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거 쫓겨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면 되는 말 그래. 잘했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익산시 출신 김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 황영 부의장님, 그리고 3대 동료 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서 송하진 도지사께는 질문으로 지난 10월 6일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된 전라북도 출자 투정기간 조례안의 절차상의 문제와 내용상의 문제에 대한 질문과 이와 연계해서 공기업 빚관리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인사감증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라북도 통제기반 구축 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께는 지난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약속한 공약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공약에 대해 과연 지킬 수 있는 공약인지, 그리고 그 추진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본원은 도지사와 교육감께 전국 도정과 교육학계에 대한 질문을 머리가 아닌 가슴을 열고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두 분의 답변에서 진정성 없는 예스만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노!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질문을 할지라도 이 자리를 지켜보는 도민 여러분의 동의와 이해를 구할 수 있다면 본의원은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이 펼치는 정책과 시책에 대한 응원의 박수를 보낼 것이라는 약속을 전제하면서 도전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하진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 돌려주십시오. 가지고 나와버렸어. 시간 빼줘. 지사님, 존경하는 장학수 의원님 도전 질문에 40분 동안 무리하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인사검증 조례안이 이곳 본회의장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지난 10월 6일 도청 홈페이지에는 전라북도 출자 투자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가 올랐습니다. 바로 이 화면입니다. 의회에서 발의하고 가결시킨 인사검증 조례는 현 전라북도 추장기관 경영평가 조례에 근거한 조례입니다. 지사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0월 6일 입법 예고된 현행 경영평가 조례안을 폐지하겠다는 부칙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바로 이 화면입니다. 전라북도 출자투자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에 부칙 2조에 전라북도 추장기관 등 경영평가 기본조례는 폐지한다 라고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사님,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인사검증 조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폐지되는 거죠.
지금 우리 의회에서 낸 인사검증 조례안은 여기 전라북도 출연기관과 균형평가 기본조례의 근거에서 법적인 근거를 달아서 지금 저희가 그 발의를 했고 의회에서 가결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게 폐지가 된다면 인사검증 조례안은 자동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단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입법 예고된 출자 출연기관 조례와 현행 출연기관 등에 관한 경영평가 조례는 제도성 관계에 있는 겁니까? 일단 이 조례가 예고가 된 이유는 9월 15일에 공교롭게도 이제 안전행정부에서 네. 표준 조례 초안이 이제 오게 됐고, 네. 우리 실무진에서는 초안이 왔기 때문에 평가를 가능하면 연초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고를 하면 좋은 의견들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평가를 원활하게 해야겠다, 아마 이런 의도로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15일 날 온 이후에 이제 검증 조례안은 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입법 예고된 조례하고 현행 지금 의회에서 만들어져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연기관 평가 조례는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가 우선이고 대체된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조례가 입법되면 또 다른 하나는 폐기되는 그런 그 제도성 관계라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결국 두 법이 조금은 다른 것이, 이전에 있던 것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이고, 네. 지금 입법 예고된 조례는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부터 시작해서 관리, 운영, 평가 등등까지를 종합해서 만들어진 법률에 기반을 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새로운 입법 예고된 출자 출연기관의 조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 안행부가 법제처 의견 제시 결과를 마련한 표준 조례안으로 내어보내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안행부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기도 전인 10월 6일 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입법 예고를 한 것이지요. 그것도 분칙을 달아서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이, 안행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언제 받으셨습니까? 정확한 일자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조례안은 11월 5일 날 공문으로 통보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법 예고는 10월 6일 날 입법 예고를 했는데 표준 조례안은 한 달 후인 10월 5일 날 받은 것이네요. 그러한 뭔가 어색하지 않나요? 법률에 의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는데 입법 예고가 먼저 되고 표준 조례안을 한 달 후에 내려온다. 이거 상당히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표준 조례안의 초안은 사실상 9월 15일 날 도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뒤에 또 수정안도 또 10월 16일 날 와 있었고, 그런데 최종안이 당연히 의회 제출 기간 안에 올 것으로 전제를 하고 해당 국에서는 검토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늦어진 거죠. 결국은 10월 5일 늦게 11월 3일 개혁이 전에 와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지사님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원이 안행부에는 서너 차례, 법제처에도 한 두세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양쪽 안행부와 법제처에서는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왜 전라북도는 이렇게 서두르는지를 모르겠다. 한데 또 거기에 있어서 대단히 기분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안행부에서 한 말이에요. 전라북도의
성과관리과의 담당 계장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무관인 것 같다. 그러면서 묻더라고요. 상당히 어색한 칭찬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전라북도 도청의 공무원이 그렇게 부지런하다는 칭찬을 듣는 것은 그나마 좀 저한테는 위안이 됐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행부에다가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왜 법제처 의견이 늦어집니까? 라고 했더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법제처에서 그걸 인지하고 굉장히 심의위원회를 수차례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법률이 중요하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럼 법률이 중요하면은 우리한테 내려올 표준조례안에 초안을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초안도 받지 않고 덜렁 그냥 한 달 전에 부칙조항까지 달아서 입법 예고를 한 전라북도 우리 도청의 입법에 대한 인식이나 사고가 저는 상당히 경직돼 있고 이거 모순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빨리 하게 하냐 이렇게 이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런 거였지만 전혀 그런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도 없고 지사님은 아마 이런 것까지는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있었고요. 예. 그 앞서 그 담당 계장이 부지런해서 했다는 칭찬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이 공부하면서 파악하기로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그럽니다. 한 3년 이렇게 이 일을 보면서 미리미리 해두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아마 이제 어색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하고 비슷하게 입법 예고한 것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했다면 참 너무 어색할 뻔했는데 다행히 또 우리처럼 일찍 했던 또 광역단체도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드리는 말씀은 전혀 그런 의도 어떤 다른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방금 지사님 말씀대로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두 개 도가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도 중에서 두 개 도가 하고 있는데 그 도에서 보면은 그 도에서도 경영평가 제도가 있는데 그 조례와 이 새로 만들어진 그 법률과 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거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도는 그런 고민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가장 먼저 했어요. 그것도 10월 6일 날. 그래서 문제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님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경영평가 조례를 제정한 주체 어딘지 아시죠?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은. 제8대 의회 행정자치위원인 김선군 전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해서 사실은 이 경영평가 조례가 전국 시도자치단체의 선세이션을 일으킨 조례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례로 제정돼서 성과 시스템을 전라북도에 안착시킨 그런 공헌을 한 조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우리 행자위에서도 이 조례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 집행부에게 독려하면서 권고안까지 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공헌도가 있는 조례입니다. 이런 조례를 아무런 논의 없이 그냥 규칙 한 줄에 달아서 폐지시킨다. 사실은 저 법률 제가 뒤에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법률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조례를 만들겠다. 그것도 10월 6일 날 입법 예고하고 표준조례안을 한 달 후에 받고 또 이 조례는 지금 잘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공헌도가 있는 조례는 단 한마디로 폐지하고 상당히 모순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폐지된다고 한다면 우리 도정에
이런 조례를 폐지시킨다, 개정시킨다 하는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없잖아요. 지금. 없죠. 그냥 실무 차원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개정하고 폐지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필터링 절차는 법적으로 어디에 보장이 되어 있다는 모르지만 재정 과정에서는 많은 절차들이 되어 있는데 사후의 필터링 제도는 특별하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의회하고 어떤 경우에든 충분하게 협의를 한다면 훨씬 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데 충분하게 협의가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은 들고요. 다만 7월달 업무보고 때 이 법이 시행이 돼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보고는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고 또 의회가 입법기관입니다. 소위 의원에 의해서 대표 발의되고 의회에 의해서 가결이 된 또 제정이 된 그런 조례라고 한다면 대폐정을 할 시에는 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논의도 거쳐야 되고 그 의원이 없다고 한다면 그 해당 위원회와 사전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좀 향후 좀 고쳐주시고요. 만약에 김선곤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저 조례 그렇게 한 줄로 해서 폐지시키겠습니까?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하여튼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입법제도와 관련해서 어느 날 집행부에서 저한테 왔어요.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뭘 내밀기를 봤더니 아주 좋은 조례가 있어서 저희가 연구를 했는데 우리 행정위에서 이걸 좀 발의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봤더니 저 입법예고한 조례예요. 제가 이걸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해서 입법예고한 줄을 알았냐면 우연하게 감사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행정적 절차에 혹시 오류는 있는지 없는지 홈페이지를 서핑하다가 저 입법예고한 걸 알았어요. 저 혼자만 아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입으려고. 이걸 갖다가 우리 행정위에서 이 본인들이 입법예고한 것을 우리한테 발의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웃었어요. 웃고 가시라. 2번이나 왔습니다. 의원님들 실적을 쌓으려면 이 입법 예고한 거 이거 좋은 조례가. 제가 2번째 왔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다. 입법 예고는 당신네들이 오고 의원들 이름 빌려서 발의하려고 하냐.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은요. 상임위 의원들과 위원장이 의원님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면은 저렇게 좋은 것을 참 집행부에서 서비스 해주는데 그냥 같이 왜 위원장을 안 맡는다고 하냐. 위원장과 의원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게 돼요. 이런 문제도 있고요. 제가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일종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느 날 또 왔어요. 저한테 2번이나. 시위위원회에 들어갈 위원님들 3분을 행정위원장님이 추천해 주십시오. 법률도 들어가 있고 조례도 시위위원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웃었어요. 안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행정위원장이 저한테 우리 의회 총무과를 통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추천해 보려고. 총무과만 저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의회를 서로 존중하면서 의회는 주는 떡을 받아먹고 안 주면 안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양 기관이 구조상의 대립구조이지만 존중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의원은 열심히 입법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집행부는 또 집행부대로 진정성이 담긴 곳으로 의회와 공간자적인 역할을 하려고 해야 하는데 이런 몇 가지 일련의 조그마한 일들은 상당히 유감이었습니다. 하여튼 어쩐지 어색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도 있고 좀 더 세련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토록 해서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법률에는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행 잘 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면서부터 하면
하면서 글쎄요, 내용상 절차상에 조금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쭉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돼왔던 광피아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사님은 그런 것을 좀 막아주셔야 돼요.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지사님 약속이 있으시니까 믿겠습니다. 이 문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전라북도 공기업의 빚입니다. 지금 1조 5천억이죠. 1조 9천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이 6,600억 원, 그 다음에 전국개발공사 426, 이게 지금 42억, 400이죠? 자,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1조 6천억 원에 우리가 빚을 공기업이 떠안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방재정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자치단체의 빚과 지방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의 부채는 지방빚의 양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도 그건 동의하시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방빚관리가 도정 전반의 중점 아젠다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사님 어떠십니까? 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는 해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연도부터라도 지방 주민 1인당 채무액이 얼마인지 주민이 실질적으로 다가서게 매년 공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에는 지방 채무액은 지방 채무나 지방 공기업, 민자사업, 재정분담 등으로 구분되므로 이를 합산해서 공포해주는 방안이 우리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14개 시군의 돈이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마침 또 지방재정법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모든 채무 통합적인 부채를 공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지사님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에 12개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 2014년도에 지원해준 금액이 321억 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내년도 예산이 6조 원을 들락말락 지금 그렇게 참 애달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 본 적에 321억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상당히 큰 액수라 바로 의회에서 주장하는 출연기관장들에 대한 인사검증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관장은 그런 기관의 조직관리 방침을 결정하는 지위입니다. 그리고 성과관리나 부채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러는데 이 출연기관의 단체장들이, 기관장들이 자기의 능력이나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눈에 많이 띄었고 언론에서도 그런 경우에 엄청난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장은 도지사 선거에도 공공연하게 개입한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지사님 그런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출연기관장 재신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갖다가 수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언론에도 보도됐고 지금 이 뉴시스의 그 기사에 따르면 뭐 이렇게 자신의 거취 분명한 기사가 이 기사 볼 수가 있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재신임 기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기준에 달했던 인물은 어느 기관이었고 다르지 못했던 기관은 어떤 기관이었습니까? 기관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심정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뜻도 같이 하시라고 보고 있고 어떻든 그 출연기관장의 중요성
재신임 기준 이런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법과 정관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것을 맞추는 한에서는 역시 출연기관장은 리더십은 말할 것도 없고 걸어온 길 속에서의 전문성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과의 신뢰 문제 융화할 수 있는 모든 능력 그리고 도적 전반을 함께 갈 수 있는 철학도 어느 정도는 방향성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언론에 보도도 된 사실이 있고 또 앞으로도 또 다른 차원에서의 평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제 입으로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으면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어려우시다는 말씀인데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재신임을 물은 적은 있으시죠? 재신임이라는 단어는 언론에서 이제 그런 용어를 이제 썼습니다만은 네. 어떤 형태가 됐던 민선기가 바뀌고 또 나름대로 도정의 방향도 바뀌고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한 평가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가 됐든 평가를 한 번쯤은 받는 것이 옳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달이 되고 언급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다음 기사를 보면은요, 전국일보 기사입니다. 지사님이 열린 간부회의에서 잘못된 행태에 안주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혁신 방안 이달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보고토록 하라. 그리고 재신임을 받은 것을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면죄부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잘하셨다고 봐요. 맞았습니까? 하셨죠? 맞습니다. 예. 간부회의 속상에서 얘기를 분명히 했고 더 잘해보자는 의미와 정리돼야 할 부분들은 또 새롭게 정리해서 출발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들을 함께 담고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사님 계속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다른 데는 그대로 나오고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사께서 의회에 인사검증 조례에 대한 제2요구 이유 중 하나가 타 법인격에 대한 권한 침해 들고 있습니다. 이건 공문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왔으니까요. 의회의 인사검증은 이 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법인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것입니다. 네. 의회가 인사검증을 해서 타 법인의 권한을 침해했다면 우리 방금 답변하신 송하진 지사님께서도 산하기관장의 재신임을 물었기 때문에 법인은 권한 침해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십니다. 바로 절차적 오순이지요. 의회는 결국은 보지사의 권한을 발목 잡기 위해서 인사검증을 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공이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부분의 베이스는 서로 더 잘해보자, 더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의회의 인사검증하는 도래는 바로 이런 부분에 기초를 두고 저희가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 조례의 정신이 우리 전라북도가 더 잘 살아보자, 돈 헛되이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지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우리 송하진 조사님의 도지사님의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하겠습니다. 통계 기반 구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근에 행자위에서 해외 연수 다녀왔습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외 연수를 미얀마로 가니까 거기 먹을 거 있다라고 가냐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데 사실은 거기 가서 큰 하나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PT 보겠습니다. 자, 미얀마 지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IT 기반 구축 그 역량 강화 사업이 있는데 전체의 사업들이 후이카에 사업이 있는 전체의 사업들이 소위 통계 기반 구축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리아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에이전시 소위 후이카라고 하는 곳에 들렸을 때 그 현황판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저걸 보고 후이카는 이제까지 자원봉사단체로 알고 있었지만 그 자원봉사는 극히 일부분이었고 대단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구나. 그 중에서 낙후되어 있는 미얀마의 기반을 다지는 그런 통계 지원 사업이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에 대입시킬 수는 없을까라고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통계에 기초한 정책이나 시책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살펴봤습니다. 현재 통계 생산관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통계 업무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노하우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우리 도정을 스크린하고 있는 소위 컨트롤 타워인 기획실의 통계계도 사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통계를 갖다가 쓰는 정도의 이 수첩 한 권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뭐 기획실을 꼬집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기력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통계 자료가 어디 거냐라고 물었더니 다 이게 우리 전라북도 거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 통계 자료가 한국은행이나 통계청 거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닙니다. 우리 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이 통계를 낼 적에 전수조사 한 것이 있냐, 수요조사 한 것이 있냐, 다 있답니다. 그리고 설문지도 있냐 그랬더니 있답니다. 가져오라고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더니 지금 5박 6일째 안 오고 있어요. 지금도 오고 있는 중인 모양이에요. 이 통계에 대한 통계를 알면 돈이 보이고 우리 전라북도가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은 하겠지만은 지난번을 살펴보면은 과거 전략산업 10대 동력산업 분야를 설정해놓고 기업들에게 기술 개발 지원비, 신제품 개발 지원, 인력 지원, 마케팅 지원 등으로 예산이 나간 것이 수백억, 수천억입니다. 이들 산업군이 제대로 선정되어 있는지,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성과는 무엇이었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정에서는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고요. 우리 송하진 지사님께서 지난번 조정 들건데 공약상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삼락농정, 토탈관광, 원투쓰리 공약으로 고생하셨는데 우리 도정이 통계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런 고생 안 하십니다. 그런 주요 핵심 공약에 대한 근거를 이 통계가 마련할 수 있어요. 지금 국가 예산도 수요자 원칙에 따른다고 합니다. 이제는 낙후된 지역, 인맥 이런 예산 없습니다. 지방 예산 팍팍 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예산 못 따올 리 없습니다. 통계계 다시금 재정리해 주십시오. 기획실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기획실에 대한 노하우가 기획실에서 그 통계에 대한 생각조차도 않고 있어요. 제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5명의 통계계 직원 중에 2분 이 통계에 대해서 조금 한 분은 임기제 공무원 또 한 분은 통계청에서 파견 나오신 분 이 2분 이외에는 통계에 대해서 그다지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분이 아마 무기는 이거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엑셀 하나. 다른 데서 온 거 다 입력시켜서 종합해야 되니까. 이래서 쓰겠습니까? 교육실이? 그렇게 이래서는 컨트롤 타워 얘기 못 듣습니다. 명함 바꾸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넘어가길래 지사님께 드려야 될 질문을 간단한 요목을 정리해서 지금 통계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다음은 교육감님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는 짧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이 선거 당시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분야는 대략 몇 개 정도입니까? 숫자만 말씀해 주세요. 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5개 분야, 36개 세부까지. 예, 그랬는데 이제 그 공약 집약하는데 그 신무선에서 지금 요즘 어제 들었어요. 저는 자료로는 43개로 들었는데 어제 41개라고. 네, 좀 늘어났으면서요. 예. 제가 좀 그림을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이 그림 기억하시죠? 네, 지난 14 지방선거에 사진 잘 나왔습니다. 없습니다. 그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감님 말씀대로 이 후보자가 어떤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지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전국교육이 살림살이 행복을 드립니다. 라는 타이틀로 3년에 215만 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돌려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혜택. 예. 그러면요, 이 밑에 글씨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돈의 완전 무상급식, 돈의 5개월. 5개월 완전. 예, 5개월. 그러니까, 돈의 5개씩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무상급식 전국 1위. 여기도 이렇게 찾아봤더니 공립유치원, 초중고등어촌, 고교 전문 무상급식 실시.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현하겠습니다. 좋아요. 약속 지키겠습니까? 네, 약속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 3년이 어느 시점부터 3년입니까? 취임 후 3년입니까? 내년부터 3년입니까? 2015 회계년도부터. 근데 이거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테마식 현장학습 지원비 30만 원, 중교생, 신입생 모두에게 교육비 지원으로 20만 원, 고교 완전 무상급식으로 165만 원, 합해서 215만 원입니다. 이거 3년 후에 돌려드린다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 고교 무상교육 확대 비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예산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비예산은요, 2014년 예.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거고요. 왜 그러냐면 2014년 예산은 이미 도의회에서 의결이 끝나서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손댈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2019 1년부터 시작했나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소득층 고교 1학년 해당 업소는 돈이 이렇게 듭니다. 90억. 2016년도에 130억. 2017년도에 120억. 그래서 총 380억이 듭니다. 이게 테마 현장학습 체험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현장학습 체험비는 현장 체험학습비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셨죠. 그래서 그 근거해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체험학습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대하겠다는 노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고생 교복비 지원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소득층 이게 됩니다. 2016년도에 이게 84억입니까? 네. 84억. 네. 2017년도에 자 78억. 네.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는 모양이에요.
이 수는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예산적으로 좀 촘촘하게 짜야죠. 어려워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감님, 제가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거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급제. 자, 이거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재원. 이거 많이 들어가요. 이거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전혀 협의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김제 정읍 김제 남원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 전라북도의 도우미 없이는 우리는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도와 14개 기초지자체로부터 교육 협력을 받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단독으로 하면 현재 이 정도 수준에 지금 협력은 바로 저런 협력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협력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떨어졌는데요. 앞서있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며 대폭 건설 수수 예산을 이게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저한테 자료를 했다는 거예요.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산도 교육이라고 합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투입을 해서 7, 8, 9, 10, 11 5개월이 지났습니다. 공약 확장지치 못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시죠. 다른 데 돌려주시죠.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보편적 교육복지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난간에서 보편적이라는 말을 나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자체가 지금 선별적인 복지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편적 하면서 외부에 있는 다른 지자체와 서로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에는 당연히 존중해야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공약을 지키겠다 안 지키겠다의 문제가 아니라 원웨이 일방통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소통이 없습니다. 지자체가 시군과도 협력해야 되고 도와도 소통해서 도의 예산 사정, 형편, 재정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야지 그런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한테 축구하겠다? 옆에 계시는 도지사님한테 축구하셔야 되고 그냥 구호로만 나는 할 수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협력하지 않아서 이걸 못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저소득층의 교복 지원 2011년도 마지막 회기 때 이 본회의장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에다만 지급하는 걸로. 물론 수정 가결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 번도 노력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 올 6월달까지는 교육위원회에 있었으니까요. 그래놓고 어떻게 이런 아까 같은 공약을 내봅니까? 이 공약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공약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좀 추려내십시오. 그래서 지자체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회하고도 소통하고 그래서 이 공약을 추려서 전국 교육 공동체를 비롯한 우리 전국 전체 도민들에게 희망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를 떠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60%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40%는 교육 환경이 좋지 않아서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의 책임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일방적으로
보육 정책으로 아주 시끄럽죠. 공약이 기자입니다. 공약이건 아니건 간에 우리가 그 점은 양보를 못하는 게 국민적 정서입니다. 공약이 없고 공약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대부터 교육감님의 공약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얘기를 해봤는데 지킬 방안이 없다. 지자체에 협조를 해주면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은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더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나온 문제점은 여기에서 질의응답 받지 못한 문제는 서면으로 양 기관에다가 다시 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문제가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감사 기관에도 행자위 소속이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협조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기관이든 감사에 출석시켜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전라북도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시간 전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시간이 그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자, 김영근 위원장님, 송하진 도지사님, 김승한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